2025년 11월 30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요맘때가 되면 제가 방송에서 아이고 이제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둥 궁시렁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덜 궁시렁 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은 일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정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확 와닿더라고요. 돈다방 미쓰리 10년 동안 이제 제가 쭉 요맘때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연말에는 궁시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 제가 워낙 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11월 29일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원고를 미리 적어 놓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숙제 밀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그리고 일요일 날 방송 내용은 워낙 좀 준비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자료를 정리해서 어제 작성해 놓고 녹음을 이제 오늘 같이 하는 건데요. 11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A4 용지, 그러니까 제가 작성하고 있는 노트의 반도 차지 않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꽉 채워서 원고를 썼던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2025년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요. 시황에 있어서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녹록치 않다라는 표현은 뭐 하락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 2026년도에 코스피가 5천 가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는요 좀 해드리고 싶은 답변이 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 12월 달 한 달 되면 제가 이제 2026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쯤 되면 제가 그분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분들 미쓰리 진짜 내년에 5천 가니?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아서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11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S&P 500이 0.54, 나스닥이 0.65% 상승했고요. 이날은 뉴욕 증시가 조기 폐장, 즉 1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11월 달 마지막 거래일을 굉장히 훈훈하게 잘 끝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거는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어.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엔비디아 때문에 AI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뉴욕 증시가 구글의 자미나이라는 것이 더 기대되네 하면서 AI 고평가 우려가 좀 진정됐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는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11월 28일 금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만 28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발표됐던 베이지북, 요거는 지난번 발표됐던 베이지북 그때부터 11월 17일까지 기간 동안에 미국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읽어주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의 책이 베이지북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고용이 소폭 감소했고 절반의 지역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됐다. 미국 경제 전반 동향은 지난달 보고서 발간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은요,
미국 12개 지역 중에서 몇 개 지역은 뭐 좀 경기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셧다운 때문에 발표되지 않고 있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ADP 민간고용지표가 부진하다 보니 고용지표 부진하니까 경제 안 좋잖아. 빨리 금리 인하 이씨.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월 FOMC 회의에서 내부에서 25bp 금리 인하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라고 얘기했죠. 근데 전문가들은 야,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어떤 일 하는 줄 아냐? 되게 중요한 일 하거든. 걔가 그렇게 그런 발언을 혼자서 했겠냐? 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랑 그렇게 꽁냥꽁냥 얘기해서 나온 거겠지.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방송 원고를 올려드리잖아요. 게시판에. 쭉 보시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니 연방은행 총재들이 아이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 괜히 했어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인플레이션 걱정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다못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나 금리 인하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다른 경제 지표는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 고용이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좀 해라 이씨.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요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 가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를 못하면 제가 12월 달이기 때문에요. 뭐 내일이든지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약간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힘 빠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미쓰리가 신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장중에 조금 바빠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2025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12월입니다. 물론 매해 매달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상하지 못해도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기대감도 있고요. 또 고점 논란이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증권사들의 12월 달 증시 전망을 좀 가급적이면 해드릴 수 있는 대로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미쓰리만의 어떤 12월 달 증시 전망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이야기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내 증시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3,926포인트로 끝났고요. 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전에 11월 마지막 주 한 주는요. 여러분 뭐가 있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죠. 요즘 기관들 주머니가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3,8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떻게든지 3,900을 만들려고 하고 또 3,900이 깨지면 또 어떻게든 4,000포인트를 만들려고 하고 그게 딱 만들어서 다시 깨질지언정 어떻게 해서든지 파락파락파락해서 그 뭔가 똑 떨어지는 그 숫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애들이 기관 투자자들인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역시 4,000포인트를 찍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만 시가가 고가가 되어버렸고요. 시가가 고가가 된 그 수치는 3,995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비아그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한 적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뒷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힘이 좀 딸려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850에서 4,200포인트입니다. 4,000포인트 선 안팎에서 박스권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한 주 돌아보면
주식시장이 전강후약이었습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끝나는 거를 반복했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연애질 하듯이 패턴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꼬신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빠지면 주식시장 빠지면 어떡해, 무서워 하는데 까꿍 하고 종가에 올려놓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거든요. 패턴이 읽혔네. 제 장중에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나를 사라고 꼬시는 거네. 사야겠네. 어차피 종가로는 쟤네가 플러스로 돌려놓을 거니까.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줬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걔네들이 그런 패턴을 유지하다가 주식시장, 여기서 걔네들은 주식이에요. 주식시장은 얼굴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멘붕이 되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이끈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끌다 보니 전강후약, 약발이 좀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의견들을 좀 보면 금융투자 업계들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위기가요. 이제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 돌입하지 않느냐, 더 이상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고 조만간 이제 눈앞에 FOMC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커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12월 FOMC 전까지 심리 변화에 따른 등락이 불가피하다. 4,000포인트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 4,000포인트 갔다가 4,200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 미쓰리가 그랬어. 자꾸 위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막. 그런 심리도 있고, 무슨 소리야, 4,000 다시 갈 수 있다고, 지금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고 기대감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자, 심리 변화가 주식시장을 흔들 것이다. 자, 이번 주는 단기 유동성 변화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코스피 4,000P를 중심으로 횡보 흐름을 보일 거고, 단지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실적 모멘텀이더라고요. 자, 삼성증권은 산타의 선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가급적 내일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약속을 할게요. 내일 월요일이 좀 바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되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오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갈게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낙관적인 소비 기대감 속에 강세가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기대하고 있는 뉴욕 증시 일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은요, 12월 1일 월요일 날은 11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는 48.7였는데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예상이 49입니다. 높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 PMI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했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 50 이하에 있어서 경기 위축 국면에 있네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퍼드대 연설이 있고요. 2일 날은 미셸 보면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날 수요일 날은 ADP 민간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월 달에 42,000명 증가했었어요 라고 했는데 11월 예상은 지금 반토막이 나서 2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수출 및 수입 물가지수, 9월달 산업 생산이 예정되어 있고요. 11월달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표, 11월달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자, 여러분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가 있고,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2월 4일 목요일 날은요, 11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9월달 수출 및 무역 수지,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연설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5일 날은요. 지난번에 발표되지 못했던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 9월달 공장 수주, 1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형식적인 내용들은 다 끝냈어요. 뭐 경제 지표 이거 발표될 거 이건 끝났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8월달 개인 소비 지출보다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표가 분명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무슨 개소리냐. 야, 모는 종이에다가 줄 짝 긋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말든 뭐 2.8, 3.0 이렇게 해서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점을 찍어가고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셧다운 때문에 블랙아웃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 부진한 고용지표도 정상적인 노동부의 고용지표라기보다는 ADP 민간 고용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참조를 하죠. 자, 개인 소비 지출 금요일 날 어떻게 발표될까요? 높게 발표되면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12월 달 FOMC 회의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음모론을 제시하면 고용지표가 원래는 12월 5일 날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최장 셧다운 때문에 12월 고용보고서는 원래 1월 9일 날 발표 예정이잖아요. 내년 1월 9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이것조차도 셧다운 영향으로 연기될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 고용 보고서를 1월 9일 날 확인해야 되는데 1월 9일 이후에 확인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5일 다가오는 금요일 날 발표해야 될 고용 보고서가 제가 앞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12월 1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16일이 언제냐? 이미 연준이 이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요.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나? 물론 셧다운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모든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제 지표를 12월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 뒤로 다 밀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칩시다. 그럼 주식시장이 뭐 당일은 기대만큼 기대했던 대로 금리가 인하됐다. 와,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리 딱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오히려 시장을 더 흔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높게 나왔다. 뭐 예를 들면 11월 개인 소비 지표 물가 근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2월 19일 날 발표되거든요. 좀 일찍 발표됩니다. 그러면 정작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뭐 고용 지표가 사실 뭐 워낙 부진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을 때는 무릎을 탁탁 치면서 아이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었네. 어쩌면 좋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요. 고용지표가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과연 25bp 금리 인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시장이 진짜 좋아할까? 25bp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별 지랄 연병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슈 체크를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소비 금액이 118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9.1% 증가됐다고 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소비가 좀 부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것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11번가를 비롯해서 뭐 모든 쇼핑몰 뭐 아니면 홈쇼핑 이런 곳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막 적립금도 엄청 많이 주고 막 퍼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으로 사는 거 아니라 신용카드로 사는 거라면 그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렇게 소비할 수 있어. 자,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산타 랠리까지 이어가야 되거든요. 12월 1일 미국은 사이먼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먼스데이인데 문제는 사이버 먼데이인데 제가 뭐라고 했죠? 사이버 먼데이인데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으로 막 물건들을 샀는데 그러지 못한 온라인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버 먼데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미 다 요즘에 누가 오프라인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뭐 있습니다만 예전만큼 많진 않잖아요. 미국도 다 지금 온라인 거래가 아마존 때문에 지금 일반적이 되다 보니까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자상거래 소비가 커졌다라고 이슈를 만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커졌다라고 막 붕붕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조종은 저가 매수세 기회다. 그리고 연준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요 세 가지 이슈로 11월 28일 마지막 금요일 뉴욕 증시를 띄웠고요. 요 분위기로 계속 12월까지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소비 시즌이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까지 간다 이런 분위기로 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JP모건이 28일 2026년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중 확대했고요. 포함된 나라가 홍콩, 중국, 인도와 같이 비중 확대로 보고서 나왔습니다. 뭐 저는 뭐 보고서 여러분 뭐 증권사 보고서 언제 뭐 잘 맞습니까? 여하튼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지수를 내년도 2026년도 7,100포인트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이 7,100포인트의 수준은 25일 종가 기준이면 한 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S&P 글로벌은 2026년도에 5%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이 11조 순매도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저는 요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요. 요 문제와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매기가 넘어가는 거. 요게 12월 달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JP모건이 아시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한국을 비중 확대라고 했는데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왕커가 대형은행 두 곳에서 대출 지원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부동산발 충격보다는 중국도 경제가 졸라 안 좋구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내용이 많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12월 달 증시 전망하면서 내년에 코스피 5천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후다닥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 거고요. 12월 달 모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